오늘은 정화일간 치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명조를 12개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님이 온다 또는 내가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만세력에 보면 대운수라고 있습니다. 대운수, 그런 것을 보고 사령을 찾아가지고 격을 잡아야 됩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거기다 사령을 써놨었는데 지금은 대운수만 써놨습니다. 대운수를 보고 사령을 찾아서 격을 잡아야 됩니다. 사령을 찾아서 격을 잡을 줄 모르면 사주 보기 힘듭니다. 운을 보지는 못해요. 그냥 사주 놓고 성격 얘기하고 그러죠. 당신의 성격은 불같고 쫀쫀하니 괄괄하니 부드럽고 뻣뻣하네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자기 성격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성격 얘기하는 건 사주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성격 얘기하면 그 집은 명리 모르는 거지. 우리가 성격 보려고 사주 보러 가는 거 아니고 두리뭉실한 얘기 들으러 사주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 보러 가면은 올해 운이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그해 운을 먼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해 운을 말을 못하는 명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공부가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운을 보려면 격국과 육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행으로 더 가미해서 운을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화일간 대운수를 보고 격을 잡고 어떤 식으로 통변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개의 명조에 대해서 우선 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3대운입니다. 술 중에 신정무가 있는데 지장간이 3대운이면 여기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월에 태어났으니까 인호술을 봐라 그랬습니다. 사주에는 인호술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로 격을 못 잡고 일간도 화니까 격을 못 잡습니다. 그리고 토사령 여기에 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면 토로 격을 잡는데 안 났으니까 예로 잡습니다. 그래서 격은 정제격입니다. 정제격에 재생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을 정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경하고 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극금 금생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사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이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 목이 오면 인화라고 그래서 나이 먹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스타일 사주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조직에서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약간 경임, 경계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외적 요소 관련 그런 직업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은 정제격 사주로 인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흔적은 있지만 재물이 잘 고이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부인에게 통장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사주는 정제격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주는 7대운이니까 쭉 개신기에서 여기에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은 축월에 사유축이 되니까 드러난 금이 없고 그러니까 신금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편제격 사주로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격을 알면 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2018년도 양력 10월 달쯤에 인허가 해가지고 사업자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올해 기묘달에 돈벌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옵니다. 그래서 언제 됩니까 하면 음력으로 6월 7월 달에 되면 올해 이득이 납니다. 그래서 인화재련이라 해서 오행으로 인화재련을 할 때가 오고 격국으로 격을 잡으면 편제격이
몇 년도에 개업을 하고 언제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안 하던 직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했겠구나 하고 2027년도에는 무슨 협회장을 하겠구나 이런 걸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격국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을 가미해서 통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육친이라고 해서 편인이 뭐 당신은 마음이 심란하고 우울하네 막 이런 얘기 통하지도 않아요. 남자들은 당신은 정화의 성격이 어떠니 저쩌니 하고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번 달에 찾아오면 매출이 안 좋겠죠. 당연히 격국으로 매출이 안 좋으니까 언제 좋아져요 하고 물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성격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두리뭉실한 식신이 뭐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사주는 운을 잘 봐야 됩니다. 운을 잘 보면 당연히 손님이 많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운 못 보면 이 집은 한 달에 몇십만 원, 한 달에 손님 하나 옵니다. 그래서 운을 조금 보면 매일 손님이 하나 오고 그 한 사람이 두 사람 오고 세 사람 오고 하루에 10명 옵니다. 그래서 운을 잘 보면 손님이 계속 올 수 있다. 또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자기가 나의 운명은 내 사주는 내가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격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냥 저 식신 편인 그냥 글자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명리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들도 아무 필요도 없고 글자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이제 어떻게 상생상극, 재화 이런 걸 합화 같은 걸 잘 운영하고 격으로는 어떻게 통변을 하고 이런 것을 배워서 사주를 보는 것이지 성격 얘기, 삼살 뭐 이게 삼재 끼었네 이런 건 사주가 아닙니다. 민속학이라고 하죠. 민속학 그런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죠. 삼재 해가지고 올해 너 당신 삼재네 뭐 문 막혔어 그러다 올해 뭐 부모님한테 3억 돈도 받고 좋다고 복삼재네 또 말 바꾸죠. 하여튼 이 사주는 편재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 사주는 7대운이니까 진을계무에서 무토에 났죠. 그래서 신자진 되었나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거룩한 이름은 상관격 사주로 폐인을 편인으로 합니다. 정인으로 안 하고 그러면 비공인 자격의 전문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경계가 있고 을 합되어 있습니다. 재성과 인성이 합되어 있기도 하고 오행으로는 경계입니다. 교육, 행정, 자기재능이 정화일가니까 특출한 사주입니다. 저런 사주는 예술가라 사주라고 하죠. 일단 진중에 무토사령에 났기 때문에 격은 상관격으로 상관생재한다. 그래가지고 상관격이 근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받아들여 갖고 상관을 인성으로 전환해서 쓰려고 합니다. 시장사회에서 귀한 동네로 가서 지적인 능력의 동네로 가서 살려고 하는 상관격 편인 폐인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6번 사주는 6대운입니다. 무병갑에서 6대운이면 간목사령이죠. 그러면 드러났으니까 정인격입니다. 정인격에 재극인을 했기 때문에 상관생재로 갑니다. 그래서 조직 지입제 방식을 사용하는 사주입니다. 지입제. 그러니까 조직의 비정규직, 내 사업자 내고 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사주다. 격은 당연히 정인격으로 관인상생이 되어 있습니다. 관이 시장성입니다. 그래서 운송 관련 지입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재극인 천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시장으로 간 사주입니다. 그래서 선비가 시장에 나가서 하는 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품도 있고 가공하는 거 이런 연구돼 갖고 좋은 상품들을 운송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5번 사주는 대운이 7대운이다. 무인갑에서 당연히 임수사령에 났습니다. 그래서 격은 인신사의 원령 음간은 잡지 않는다. 일꾼으로 잡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일꾼 보고 격해라 할 편관격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격은
정관격 사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격으로 잡고 관인상생인가 봐야 된다. 관인상생하면 정관격에 인성이 삼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생관을 합니다. 국가자리에서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준공공기관 근무자 뭐 이렇게 평생 무기직 할 수 있는 사주로 태어났습니다. 일단 해중 임수 사령에 났기 때문에 격은 정관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6번 사주는 사대운이니까 을목사령이죠. 춘분이 지났습니다. 사대운 여기가 양이니까 격은 편인격으로 태어났습니다. 편인격으로 태어났으니까 천간에 재극인을 합니다. 재극인을 하니까 식신생제해서 장사로 갑니다. 장사. 그래서 식신생제를 해야 되는데 식신이 없어요. 그래서 장사를 벌리면 무조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관계성 동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운수가 상당히 안 좋고요. 그래서 일단 격은 편인격으로 잡아서 재극이 나니까 식신생제로 가는데 식신생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동업하는 편인격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7번 사주는 구대운입니다. 여자 구대운의 운거니까 무토사령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격 잡으면 안 되니까 그냥 잡습니다. 격이 투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은 정제격 사주로 태어났습니다. 격은 정제격 태어났고 이제 나중에 이것은 인왕해라. 편인격은 근왕해라. 그리고 여기 정관격은 인왕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정인격도 인왕해라. 근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거 상관격은 당연히 인왕해야 되죠. 인왕하고 편제격은 근왕해야 되고. 그리고 맨 위에 지금 정제격도 인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조직 안에 무슨 시스템을 이렇게 매뉴얼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했던 7번 사주는 정제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8번 사주는 대운수가 사대운입니다. 그래서 미월 정을기 중에서 기토에 났죠. 그래서 해묘음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요걸로 잡습니다. 그러면 식신격입니다. 식신격 해가지고 천간에 보니까 사주가 이제 이렇게 관인이 왕합니다. 인성도 왕하고 그래서 식상을 눌러가지고 관을 쓰려고 하죠. 그래서 관인 상생 정관 편인인데 관서를 보충하죠. 이런 경우도 공무원 팔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미월 정화이긴 하나 기토에 났다. 그래서 기토에 나면은 항상 해묘미를 봐라 안 돼 있고 식신격에 격이 이렇게 눌려 가지고 관인상생을 씁니다. 근데 사업은 안 됩니다. 사업은 안 되고 조직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인왕하니까 정관을 쓰죠. 정관을 쓰기 때문에 백성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격은 식신격으로 잡고 삶의 방식은 관인상생, 공직으로 향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번 사주는 구대운이니까 당연히 신금사령입니다. 기사령의 나이가 많이 먹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식신, 작년이 식신은 올해가 격운입니다. 올 내년이 격운입니다. 그래가지고 격은 편제격으로 잡으면 됩니다. 편제격으로 잡아라. 그렇게 편제격으로 잡고 상신구신이 싸움합니다. 천간에 이제 상신구신이 싸움하면 이제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불이익에 대한 조건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 뭐 이런 걸 상신부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일단 편제격이 재생살하고 근황합니다. 겁제에 근을 했습니다. 일단 돌아가실 때가 됐네요. 올해쯤 돌아가시겠네. 일단 격은 편제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10번 사주는 오대운이니까 뭐 당연히 병화사령이겠죠. 그래서 음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일단 상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살되어 있고 이것도 준공무원 팔자로 보시면 됩니다. 격은 양인격. 그래서 양인격은 항상 살인상생으로 갑니다. 살인상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양인격은 재생살이 돼야 됩니다. 재생살이 돼야 공적 마인드가 있거든요. 없으면 저게 짝이 안 맞거나 없으면 사적 기관이나 사적 마음이라 남을 구하거나 헌신하는 그런 노력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양인격은 살인상생, 재생살 이런 걸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11번 사주는 일대운이니까 당연히 정화사령이죠. 해월은 해묘미 됐나 을갑 중에 없으니까 을목 편인격으로 잡습니다. 편인격으로 식상이 천간에 왕합니다. 그래서 노동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미월은 해묘미가 됐나 봐라. 해묘미 있다. 그래서 편인격에 관이 정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가서 뭐 이렇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가서 노동이나 현장 능력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월 정화 사주는 정화에 났기 때문에 그래도 정화는 뭐 일간이 정화니까 격으로 못 잡죠. 그래서 해묘미니까 편인격으로 관인상생 이 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매일 다른 능력 개발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개발을 하고 열심히 뭔가 숙달된 모습 매일 같은 일이라도 이렇게 반복 숙달이 잘 하고 있는 사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천간에 식상이 왕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준 공무원들, 뭐 계약직, 부르면 가는 분들, 이런 사주로 보시면 됩니다. 지위가 없습니다. 편인격에 비견이 없기 때문에 지위는 없어요. 그래서 지위형 사주 아니고 그냥 월급 받고 오라면 오고 그러면 되는 사주입니다. 마지막 12번은 오대운이니까 당연히 기토죠. 사유축 되어 있으니까 금으로 잡아야 되니까 여기가 정제격으로 태어났습니다. 정제격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사주에 식상이 없네요. 식상이 없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는 운이 좀 안 좋으시네요. 좀 안타깝네요. 일단 정제격으로 잡고 정제격은 인왕해야 되는데 인성이 없습니다. 인성이 없어서 재산 까먹는 팔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격은 사유축이니까 정제로 잡아라. 근데 근황하네요. 근황도 하고 정제로 재생관에서 장사를 하면 가게를 차려서 하죠. 그냥 하지 않습니다. 무점포로 하지는 않고 차려서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정제격은 인왕해라. 그리고 편인격도 근황해라. 그리고 양일 살인상생 재생살까지 돼야죠.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시고 편제격은 근황 같은 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동영상은 계속 격 잡는 거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격을 잘 잡고 나서 이게 이제 사주가 상신이 발달한 사주가 있고
격의 구신이 발달한 사주가 있어요. 이런 2번 같은 사주는 상신형 사주라고 해요. 그래서 재생살에서 비견을 제한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격의 구신형 사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을 하는 사주라고 이제 읽어내는데, 이제 운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격을 잡으면 운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은 배우시면 되고, 일단 격 잡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거 딱 보면 편제, 편인, 정관, 막 그 육친붙이기 하루에 막, 그 전에 제자들 오면 막 200개씩 시키고 그랬는데, 일단 하루에 자기들이 10개씩 막 이렇게 숙달을 해봐야 된다. 숙달을 하고, 뭐 대운수만 딱 보면 사령 딱 뽑아서 격 잡고, 격에 따라서 통변을 딱 합니다. 격국이 진짜 잘 맞아요. 근데 왜 세상에는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느냐?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격을 잡고 격으로 통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사주는 오늘은 정화일간 치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9개 있는지 10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확인해보고 안 한 것이 있으면 또 찍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정화일간 치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